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2년 1월 13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내일 모레 문재인 대통령은 6박 8일 따뜻한 중동 3개국, 특히 스핑크스 피라미드에 관광 가시겠군요. 그런 가운데 오늘 날씨는 엄청 춥습니다. 바람이 쌩쌩 붑니다. 이같이 쌩쌩 부는 체감온도 영하 10도 이하의 이 분위기에 다시 얼음물을 끼얹는 뉴스가 아침에 청와대에서 나왔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세수 추계의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 수출입, 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무슨 얘기냐니까 조금 눈 밝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해 2021년 우리 국민은 내국세, 그러니까 관세 말고,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해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생기는 이 내국세 무려 당초 계획보다 무려 작년 11월까지 58조 4천억이 더 거쳤다고 합니다. 아마 다음 달 최종, 그러니까 2021년도 최종 정산을 하면은 대략 60조를 넘을 거라고 합니다. 당초 2020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이 되겠죠. 재작년 국회를 통과할 때 이 예산 세수라는 것은 결국 이제 세금입니다. 간단하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얼마를 짜낼 것인가. 당초 282조 7천억, 즉 283조 정도 거두어 드릴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부족하는 부분은 이제 국채를 발행하거나 등등등 이런 식으로 메꾸어서 500, 그 당시 몇 조의 그 세출을 맞추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 세수 중에 가장 큰 것이 내국세거든요. 내국세는 그럼 누가 냅니까? 국민들이 냅니다. 결국 여러 가지 세가 있습니다. 상속세 이런 거 아주 자잘구레한 것이고 가장 큰 덩어리는 우리가 소득세, 다음에 법인이 내는 법인세, 그 다음에 우리가 물건을 살 때마다 10%씩 부과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이 세 가지 덩어리 거의 80%가 넘죠. 결국 당초 283조로 예상했던 세수가 무려 20%나 추계가 틀려서 60조를 더 걷었다는 것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국민들을 쥐어짰다는 겁니다. 애청자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난해 지금 정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니까 아까도 문재인 씨가 얘기했잖아요. 기업 실적, 수출입, 고용. 근데 가만히 보면은 법인세는 는 게 얼마 안 됩니다. 당초 예정보다 별로 안 늘었어요. 부가가치세는 거의 안 늘었습니다. 조금 늘었습니다. 가장 많이 는 부분, 즉 60조 이 초과 세수 중 가장 큰 덩어리를 차지하는 부분이 소득세 부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지난 한 해 그렇게 뻥뻥 돈을 잘 버셨습니까?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제 주변에 어딜 둘러봐도 그렇게 임금이 올랐고 또 보면은 기업이 잘 돼서 이 법인세 말고 소상공인들이 내는 것들은 이제 소득세죠. 종소세, 종합소득세 내게 됩니다. 법인 큰 덩어리에 법인세를 내지만은 그러면 조그마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장사가 잘 됐습니까? 장사 뻥뻥 잘 돼갖고 지난 한 해 동안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쥐어틀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다 뭐다 해서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실제 보면은 세금은 왕창 뜯어간 겁니다. 지난 한 해 여러 가지로 부동산 관련해서 등등등등등 해갖고 얼마나 많은 이른바 거품을 만들어냈고 그 거품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전가하면서 결국 거기서 세금을 뜯어갔습니까? 자, 참 이런 거 보면 참 파렴치한 정부다. 참 뻔뻔한 정부다.
그래 놓고서 사실 세수 추계가 20%나 틀려서 당초 283조 예상했는데 무려 60조를 더 거치는 283조 340조가 넘게 60조를 갖다 더 뜯어냈다면은 국민들은 그만큼 20% 부담을 더 한 겁니다. 그럼 국민들은 다 돌려줘야죠. 근데 그거 갖고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뭐 지원할 여력을 갖게 되었다. 마치 인심 쓰는 듯이 뻔뻔하게 사과를 해야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가뜩이나 삶이 팍팍하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이 정부 관료들이 무능하여 세금을 갖다 무려 60조나 더 쥐어 짰습니다. 여러분의 고혈을 짠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 이하 그야말로 세수를 추계를 잘못해 그것도 그냥 된 게 아니라 한번 2020년에 정기국회 통과하고 나서요. 정기국회 통과는 2020년 12월에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3번 수정을 했습니다. 3번 수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그야말로 손을 봤는데도 결국 지난 한 해 턱 지나놓고 나니까 60조를 더 걷어버린 거예요. 정말 거의 강탈하는 겁니다. 강탈.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관료들이 몸 보신주의에 빠져서 보수적으로 세입을 짜서 그러면 그런 관료들을 다 잘라야죠. 어쨌든 세수를 그냥 정합니까? 다 세율과 과표를 정해서 다 맞춰놓은 건데 결국 어떠한 형태든지 국세청을 갖다 앞세워서 국민을 쥐어 짰다는 거 아닙니까? 고혈을 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해야죠. 사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보면은 뻔뻔하게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라고 참 국민들을 갖고 노니 대한민국 국민은 참 용합니다. 이게 만약에 선진국에서 물론 우리도 이제 작년부터 선진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전통적 선진국 즉 과거에 늘 조세전쟁으로 왕을 잘라내고 조세전쟁으로 독립을 했던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 이와 같이 국민들을 세금을 갖다 쥐어 짰다면 이건 조세저항으로 정부가 무너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세금에 관한은 굉장히 무감각해요. 덤덤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세금의 내국세의 가장 큰 덩어리인 소득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법인세 봤을 때 법인세는 추계가 약간 틀린 정도, 그러나 좀 더 거둔 정도고 이 비율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법인세 대략 한 5%씩 됩니다. 전체 비중에서. 그 다음에 이 법인세는 근소하게 조금 오른 정도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거의 조금 올랐어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조금 올랐다는 건 소비가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즉 영업이 잘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형태로든지 국민 개개인으로부터 뜯어내는 그런 소득세는 왕창 늘어갔고 60조 초과 세수를 이루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파렴치한 정부, 이러한 파렴치한 정권은 취임 초부터 국민들한테 사기를 쳐왔죠. 그 대표적인 것이 탈원전 정책 한답시고 우리 임기 내에는 전기값 인상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죠. 지난해 12월입니다만은 12월 보면 결국 보면 12월에 그 탈원전 정책으로 보면은 탈원전 정책 한답시고 신재생 에너지로서 태양광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결국 그 좌파 시민단체 그 친구들 배만 불렸던 거 아닙니까? 고스란히 한전 적자에 허덕이게 되고 처음 늘 흑자를 이룩하던 한전이 탈원전 정책 바로 그 다음엔 2018년에 무려 10조 가까운 적자를 갖다 시현하지 않았어요? 버티고 안 되니까 결국 지난해 12월 달 발표한 게
대선 직후 4월 때부터 대선 직전에 했다가는 망할 것 같으니까 전기요금은 10.6%, 가스요금은 16.2% 대폭 인상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같은 경우 올 4월에 한 번, 올 10월에 한 번,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무려 10.6%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참 뻔뻔한 사람들이죠. 참 파렴치한 사람들입니다. 야, 그러니까 대선만 끝나면 3월 9일 대선 끝나고 거기서 어쨌든 까딱스를 쓰던 야바울 쓰던 정권 재창출만 되면 그 다음부터 와장창 전기요금이 올라가면요 그 다음부터 줄줄이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갑니다. 왜? 전기요금과 모든 것이 연동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기요금을 전기요금이라고 하지 않고 전기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다못해 물건 하나 만들고 우리 음식 하나 만들 때도 모든 것이 전기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전기요금이 10.6% 오르면 줄줄이 나머진 폭등하게 되어 있고 폭등하고 또 그런 가운데 거품은 계속 불러일으켜서 부동산 관련돼서 집값 관련해서 양도세도 올리고 보유세도 올리고 거기다 조금 더 비싼 거기는 뭐 징벌적 보유세 또 매기고 그야말로 세금으로 국민을 쥐어 짜는데 혈안이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관료들은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도구가 되어서 수탈의 도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흔히 이야기했을 때 국가가 드디어 국민을 약탈하고 국민을 수탈하기 시작하면 국민들이 저항하게 됩니다. 참 세계 역사를 통해 봐서도 우리 한민족만큼 인내심이 강한 민족이 없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요. 한 정권이 300년간 정권이 없습니다. 한 왕조가 200년이 끼깁니다. 가장 오래 버텼던 왕조 중에 하나가 청나라죠. 그건 한 300년 버텼으니까. 그런데 우리 한민족은 굉장히 보면은 인내심이 강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 신라, 고구려, 백제 다 천년왕국입니다. 그리고 삼국 통일 이후에 고려가 475년입니다. 그리고 477년인가요? 475 아니면 477입니다.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1392년에 출발했던 조선은 무려 518년을 버팁니다. 참 보면 이게 우리 국민이 묻어난 탓인지 아니면 그런데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수탈했거든요. 수탈하니까 결국은 19세기에 와서 홍경래 남부터 시작해서 19세기 초에 마지막에는 전봉준의 이른바 녹두장군 전봉준의 동학난까지 결국 그런 흐름 속에서 518년 만에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을 수탈하면은 국민은 드디어는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60조 넘는 세금을 갖다 더 추가로 걷어서 국민을 수탈하고 또 대선 끝나자마자 전기요금을 10.6%, 도시가스요금을 16.2% 인상하면서 이제 줄줄이 국민들에게 덤터기를 씌우려 했던 것을 윤석열 후보 오늘 아유 공약으로 하나 냈어요. 올 4월부터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 100조. 최소한 코로나 이 전국이 안정될 때까지는 무조건 100조.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현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께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라고 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백지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우리 단순히 이런저런 그저 감각적인 그런 뉴스에 또 감각적인 그런 사건에 우리가 빠지기보단 결국 이 정부가 국민을 수탈하는 정부인가, 국민을 좀 위하려는 정부인가, 이것을 우리가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3월 9일 이제 55일 남았습니다. 현명한 우리 유권자들이
판단해야, 현명하게 판단해야 정부도, 정치권도, 관료도 국민을 두려워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참다 못해서 마지막에 뻥 터져갖고 홍경래 난, 전봉준의 난 그래갖고 나라 망쳐서는 그건 안 되겠죠. 고맙습니다.